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이번에는 대선 주자 한 분을 직접 만나봅니다. 이분을 두고는 끝까지 완주할 거다, 아니다 결국 단일화할 거다, 여전히 예측이 좀 분분한데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어제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 마치고 투지를 불사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투지가 얼마나 강하신지, 혹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직접 좀 확인해 보시죠. 네. 김동연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등록 기간 첫날, 어제가 이제 첫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네, 네. 어때요? 좀 실감이 좀 나십니까?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미래가 아닌 과거에 갇혀서 싸우고 있고,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기득권 때문이죠. 이 기득권 나라를 깨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출정을 했는데 아주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희가,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라고 이렇게 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법적으로는 예비 후보였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후보가 이제 됐습니다. 되신 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깥에 김근식 교수님 계시는데 선거 중에는 후보가 제일 센 타이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후보가 됐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에 지난주까지도 뭐 중도 사태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좀 고민이 있으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오보입니다.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 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습니다. 그래요. 5개월 전에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 스타트업이라고 했거든요. 예. 스타트업은 이제 가다 보면 죽음의 계곡도 지나고 여러 난관을 거치지만 그중에 또 유니콘 기업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할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보도 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글쎄요, 완벽한 오버였었고요. 아마 그때 즈음에서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가 보니까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저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라고 전에 제가 만들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제가 봉사를 좀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 일정이 없었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추측을 했나 싶긴 합니다만 완벽한 오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왜 계속 이렇게 드리게 되냐면, 후보님한테 어떤 여야 양당의 러브콜이 좀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예. 어제 또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직접 만나셨죠. 어제 송 대표께서 저 어른 상을 당하셨습니다. 또 송 대표뿐만 아니라 송 대표 형님도 제가 잘 알고, 송 예. 교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어제 문상을 갔다가 송 대표 만났고 따로 뭐 또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조용히 차 한잔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런 뭐 단일화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네, 뭐 송 대표가 그런 얘기를 꺼냈고, 예. 뭐 배석자 있을 때는 서로 농담 반 진담 반을 했고, 배석자 물리치고는 뭐 그런 얘기가 송 대표가 뭐 가볍게 꺼내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문하러 왔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하는 거는 경우에 맞지 않고 어르신 잘 모시고 잘 좀 이렇게 큰일 치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말씀 중에 지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또 말씀하신 게 있다고 했어요. 어떤 뭐 구체적인 제안, 뭐 서울시장이니 뭐 어디 지역구 공천이니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여의도에서 뭐 어떤 선수들끼리는 뭐 이런 제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 제의들이 좀 있었던 건가요, 최근에도?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고요. 또 예. 제게 직접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아마 조금 불편하거나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간접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초지일간 흔들림 없이 쭉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와 네,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질문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제 송 대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김 후보는 뭐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물론 이제 안 후보 얘기를 하면서 안 후보께서는 이제 그런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송 대표, 내가 돈 안 쓰고 하는 선거 모습 한번 보여주겠다. 저는 뭐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후보 재산 등록 하다 보니까
제 그 후원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때는 당을 정식으로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제 그 재산에 그 보니까 후원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으로 깨끗하고 검소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좀 가치 있는 선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그렇습니다. 기간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 어떤 천문학적인 선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뭐 TV 광고니 온라인 광고니 뭐 또 이제 뭐 유세차 같은 것들 맞습니다. 이제 예.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 없이 선거를 치를 예, 예정이신 거예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들이 쓸 수 있는 한도가 520억 정도 됩니다. 514억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정당 보조금이 연간 거대 정당에 1,000억 정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천억을 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쓸 수 있는 돈은 제가 적법하게 거둔 후원금이 답니다. 아마 거대 정당의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후원금이 얼마나 돼요? 후원금 한도가 25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선거 후원금인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 전체 쓸 수 있는 돈의 5%를 후원금으로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14억의 5%로 네, 그러니까 한 해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다 모였나요? 25억이? 아직 다 모이진 못했고 예. 이제 뭐 한 20억 정도 저희가 모았는데 저는 또 뭐 앞으로 좀 더 거둘 수도 있겠죠, 물론 적법하게 거둔 그 후원금으로만 선거를 치를 생각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저희는 유세차라든지 또는 뭐 온라인 또는 뭐 TV 광고라든지 광고. 이런 건 예. 뭐 일체 할 형편이 못 되고 아, 그래요. 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유세차 돌리고 또 온갖 뭐 이 잠바 입고 운동원들 나가서 인사는 다 돈이거든요. 첫째로는 저희가 그런 형편도 못 되지만 둘째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런 선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선거하고 싶고 또 이런 환경 쓰레기 안 만들고 싶고 지금 기후 변화 대처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께 호소드렸습니다.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선거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보일 겁니다. 그런 가치 있는 선거 또 가치 있는 그 어떤 철학 이 정치판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깨끗하고 검소하고 가치 있는 선거운동으로 국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네, 뭐 후보님이랑 좀 그래도 신뢰한 게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네, 거예요. 네. 대통령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지금 그 선거가 이제 한 20여일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이 비호감 선거 또 불안정한 후보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맞을지를 보신다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론조사가 다는 아니지만 네. 지금 여론조사 지지도를 보면 뭐 1%에서 뭐 2%또 보면 1%도 안 나오는 조사들이 또 많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소식을 들으면은 제가 배 12척 남은 이순신 장군 생각이 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이 12척이 나가 있습니다. 남아 이런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국민들께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나서서 바꾸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되면 또 이번에 안 되면 계속해서 그와 같은 시도를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안 되면 누군가가 제 뒤를 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정치판과 이 정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판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제가 30년 넘게 그 정책을 담당하면서 우리 정치 이 지형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판을 깨는 시도를 해야 되겠고 저는 첫 펭귄으로 부딪혀 보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이제 비슷한 말씀은 어떤 제3지대에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셨던 다른 분께서 네, 네, 네. 어제 이제 단일화를 또 제안하셔갖고 좀 이렇게 또 이게 혹시 그런 쪽으로 또 선회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글쎄요, 어제 뭐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그런 얘기 하신 것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치공학 또는 선거의 유불리 해서 이합집산 뭐 합종 연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와 같은 정치판을 바꾸자고 하는 시도가 오해받거나 왜곡되거나 또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과연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상대방이나 또는 본인이나 추구하는 가치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권 교체일까요? 정권 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완주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뭐.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네. 정치 공학이나 이합 집산 새 유불리가 아니라 정말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서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철학과 가치가 정말 같아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뭐 그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추구하는 가치나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맞다면 어떤 뭐 연대 뭐 다른 당 후보와 연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살짝 얼핏 들리기도 하는데. 네. 뭐 단일화 이런 걸 제가 전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와 양자 토론을 할 때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단일화든지 이런 걸 전제한 거 절대로 아니다고 하는 걸 밝혔고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이 정치판의 승자 독식 구조를 깨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의 이 재앙적 대통령대로 안 되는 것이죠. 또 제가 정치 기득권을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 변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입법 권력 제가 개혁하자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하고 또 국민 소환제 도입하고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 소환제죠. 또 면책특권 없애자고 했어요. 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예. 또 제가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만들자고 했거든요. 제안하셨죠. 그런 걸 예. 통해서 우리 국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후보들 간의 공통공약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선된 후보가 스스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 공약까지도 보면서 공통공약을 뽑아내서 더 강력히 추진하고 그러면서 그걸 제도화하는 그 어떤 본을 보여준다면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오해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연대나 협의는 이제 갈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꼭 완주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뭐 내가 대선 후보 완주하지 않으면 뭐 손에 장을 지진다든지 뭐 이런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아유, 네. 손에 장을 지는 거 놓고 어쨌든 제가 지금 어제 본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주 거둔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와주신 후원금 가지고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어제 본능로까지 했다고 하는 뜻은 저의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을 극복할 전략이 있으신가가 궁금해요. 어제 후보 등록하시고 출정식까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셨는데 네, 제 네. 기억으로는 그 출정식에 관한 기사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기사도 한 2건인가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론의 주목도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전략이 좀 준비돼 있으신가요? 그냥 지금 해왔던 방식에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사실 뭐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존 정당이 하는 방식으로는 저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유세차 동원하고 수많은 인력과 돈 동원하고 해가지고는 저희가 비교 우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쟁을 벌이는데 강대국이 이기죠. 그런데 약소국이 강대국이 원하는 전략이 아닌 자기들만으로 전략으로 싸웠을 적에 지난 200년 동안 65% 이상 이겼다고 하는 그 사례를 말콤 그레드웰이 자기 책에 썼어요. 그래요. 저희는 10배 이상 군사력 차이 나는 강대국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전략 이제까지의 정치판의 게임의 룰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알아주실 거고 조금 더 관심 갖고 하시면 보일 거예요. 어제 발대식에서 저희들은 감동의 도가니였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잘 안 써주고 계세요. 뭐 저희의 현실일 수도 있고 저희로서는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유력 후보들이 아무래도 뭐 뉴스의 중심에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제대로 된 가치와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와 캠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정치판을 바꾸고 정치 문화를 바꾸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오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유력 후보들이 뉴스의 중심이 돼 있는 상황을 말씀 주셨는데 지난주에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기자협회 주최로 그렇습니다. 그 언론의 또 주관으로 있었는데 이제 거기 참여하지 못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4자 토론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토론도 그렇고 또 이제 선거 운동 공식 기간 시작되면 법정 TV 토론에도 이제 참가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토론회를 좀 지켜보는 심정이 좀 어떠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5명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거나 지지율 5% 이상을 넘어야 여론조사에서. 됩니다. 제가 예.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정치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신는으로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토론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서 아주 개탄스러웠습니다. 얘기하시는 내용과 수준과 태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후보가 있는지 제대로 된 정책 콘텐츠 얘기하는 분 계신지 준비 안 된 동문서답 또는 각자의 그 비리나 이런 거 들춰내는 네거티브로 일관됐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셨을 거예요. 제 주위에서는 그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세요. 제가 그전에 이재명 후보와 양자 토론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CBS에서 예, 맞습니다. 했었죠. 예, 여기서 했습니다. CBS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양자 토론 제시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 토론에서 네거티브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서로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고 날카롭게 제가 지적을 했고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 후보께서 311만 호 주택 공급 임기 내에 할 거 아니라는 답 얻어냈고 또 민주당에서 삼선 초과 금지 그 정치개혁 법안을 제출했는데 부칙에 지금 다선 의원들 다 초선으로 간주한 것 제가 지적해서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이 철회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4자 토론이 정말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토론이 돼야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대선 후보 TV 토론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공방이 이어진 토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이재명 후보랑 했던 양자 토론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토론이 조금 좀 새롭다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양자 토론을 만약에 네. 이재명 후보 말고 네. 했으니까 여기는 예. 다른 후보한테 좀 이제 제의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후보랑 가장 좀 토론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일단 이재명 후보랑 했기 때문에 예. 윤석열 후보랑 우선 하고 싶습니다.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좀 하실까요? 이미 저희가 제안을 윤 후보에게 그랬죠. 예. 여러 번 했고요. 예. 그리고 네거티브 할 생각 없고요. 윤 후보 뵈면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윤 후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갖고 있는 정책 컨텐츠에 대해서 또 제가 질문하고 현실 가능성 이런 얘기하고 싶고 지금 양 후보가 그 공약을 내고 있지만 어떤 공약은 서로 이름 바꿔야 게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적당한 공약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질문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좀 그 정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질문들 사실 지금 사자 토론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좀 아닙니다. 다른가요? 지금 저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선 네거티브와 인신 공격성이 주가 되겠고요. 정책에 대한 얘기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은 그런 정책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그 인간 됨됨이나 그 어떤 기본이나 그 어떤 품성이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론 윤석열 후보와 또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양자 토론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직접 또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